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날씨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께 꽤 매력적인 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뒤에 있는 벤츠 3세대 CLS 300D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이게 보면 볼수록 예쁘지 않아요? 미친 차예요. 이번에 조금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로 우리나라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 2세대 CLS 63 AMG 오너였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CLS를 볼 때마다 내가 옛날에 이 CLS 타고 다녔는데 이런 뭔가 모를 그런 추억에 빠지는데, 현실은 어때요? 요즘에 카니발 최고예요. 제가 그 차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차주님,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어떻게 결혼하셨나요? 했더니 싱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싱글 아니면 이 차 못합니다. 얘가 쿠페형 세단 세그먼트거든요. 저도 이전에 2세대 CLS를 타고 다녔을 때는 우리 큰아들 형석이가 아직 애기였을 때 제가 이 CLS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 CLS는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정말 좁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3세대로 바뀌면서 이 CLS가 5인승으로 바뀌었어요. 이 2열이 지금 이 뒤에 3명이 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1세대와 2세대는 이 뒤에 사람이 딱 2명밖에 못 타요. 4인승 시트고 되게 좁아가지고 불편하다, 너무 작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저 차 추천 좀 해주세요. 저 이 차 타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차 추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똑같은 취향이 아닌데 어떻게 똑같은 차를 추천해 드립니까? 이렇기 때문에 매번 어려워요. 하지만 한 가지 쉽게 추천해 줄 만한 차가 있습니다. 그냥 제 기준이긴 해요. 싱글 남성분들 중에 약간 멋을 알아, 남들과 좀 더 똑같은 차를 타고 싶지 않고 뭔가 멋지고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하면서도 그런 좀 그 스포츠카의 느낌이 나는 차, 딱 1억 원 언저리에서 사고 싶은 차 꼽으라면 이 뒤에 있는 벤츠 CLS만한 차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3세대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오면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트림이 되게 간소화해졌어요. 3가지 트림으로 되거든요. 직렬 4기통 디젤의 300D, 그리고 직렬 6기통의 가솔린 모델인 450, 마지막으로 고성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AMG 532 있습니다. 스펙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직렬 4기통의 300D 같은 경우에는 260마력의 56토크의 제로백은 6.4초 제로백을 가지고 있죠. 나름 훌륭한 스펙인 거예요. 뭐 꿀리거나 그러진 않은 스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위에 있는 450 직렬 6기통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367마력의 4.8초입니다. 이 정도 수치이면요, 그냥 깡패 소리 듣는 스펙인 거예요. 53은 따로 한 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300D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9,300만원, 1억에서 조금 빠지기는 하는데 진짜 이 정도 금액에 살만한 차가 거의 없어요. 이거 1억 같아 보여요? 저는 벤츠 디자인 중에서 이 CLS만한 차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예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3세대 CLS 처음 나왔을 때 안 이뻐, 망둥어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진짜 완성된 모습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완성이 됐다라는 이야기 있죠. 뭐 달라진 부분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가장 큰 거는 라디에이터 그릴. 이거 우리 엄마가 딱 보더니, 야, 벤츠는 자기네들이 벤츠라는 걸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마크는 왜 이렇게 크고 이 마크는 또 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벤츠 마크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뿅 하고 엠블럼이 올라오잖아. 그거는 조금 상위 모델, 익스클루시브나 뭐 이런 모델은 이렇게 벤츠 마크가 여기 없거든요. 아방가르드나 스포티한 모델은 이런 식으로 여기 크게 라디에이터에 벤츠 마크 박혀 있는 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 벤츠 마크가 이제 중간에 오지게 많이 박히게 되는 거죠. 이 밑에 범퍼 하단부, 프론트 범퍼 이쪽에 원래는 이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범퍼가 여기 이렇게 볼륨감이 들어 있었고 막혀 있었는데 이게 좀 뚫려 있어 가지고 훨씬 더 와일드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헤드램프가 또 바뀌었는데 안에 있는 디테일의 디자인이 훨씬 더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거든요. 지금 이 300D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일라이트가 이쪽 끝에 조그맣게 들어와요. 원래 이전 CLS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쭉 들어와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날렵한 느낌을 줬잖아요. 근데 300D 보면 지금 데일라이트 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만 들어와 있는데, 야, 그래서 좀 디자인의 디테일이 좀 변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450 같은 좀 상위 모델은 이 위쪽에도 데일라이트가 들어가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쁘긴 하네요.
안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나. 그리고 이 CLS 보면은 조금 이전과 다르게 약간 뭔가 와일드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전 모델과 이 페이스리프트한 CLS를 두 대를 놓고 비교하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프론트 범퍼가 이전보다 굉장히 와일드해졌기 때문에 그런 좀 느낌을 받고요. 두 번째는 이 본넷이 뭔가 좀 볼록 솟아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AMG에 들어가 있는 그 본넷이에요. AMG도 약간 이 중간에 두 개 와일드하게 이제 봉고 이렇게 솟아져 있거든요. 일반 모델은 여기 그냥 동글스름하게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본넷이 들어가는데, 요런 디테일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딱 보면은 그 전면부에서 느껴진 느낌이, 야, 이거 AMG 모델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이가 일반 모델과 확실히 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전에 여기 스포일러가 원래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인심 쓰듯이 요게 이제 들어갔죠. 또 한 가지 성능에 바뀐 거, 뒤에 뭐 있어요? 포매틱 있죠. 원래 이제 CLS가 후륜구동이었어요. 1세대, 2세대 CLS는 다 후륜구동이어서 옛날에 눈반이 왔을 때 벤츠의 굴욕이라 그래가지고 막 짤들 많이 돌아다니죠. 그게 요 CLS 짤들이 졸라 많아요. 강남에서. 왜 그러냐면 이 CLS가 나름 고출력에다가 후륜구동이니까 눈이 오면 쥐약이야. 그냥 웬만한 언덕도 못 올라가요.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뒤에 그냥 다다다다다 털리거든요. 근데 이번 3세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싹 다 4륜구동이 들어갑니다. 쿠페형 세단을 타시는 분들은 약간 스포츠카의 느낌을 탈 만한 차를 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차를 못 타니까 어떤 게 좋나 해서 선택을 하는 게 이 CLS입니다. 근데 스포츠카보다도 오히려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있어요. 진짜 저는 지나가다가 오, CLS, 그리고 또 운전자 보면은 막 젊은 분이 딱 타고 다니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젊은 분 아니더라도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좀 멋을 아는 분들은 이거 혼자 타고 다니더라. 세컨카로. 개 멋있어 진짜로. 멋있어. 그리고 얘가 4기통 디젤이에요. 디젤 선택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소음이 시끄럽잖아. 차주님도 원래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답니다. 요 300D를 살 건지 아니면은 이제 좀 윗단계인 S450 할 건지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S4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나이가 이제 드시고 결혼했을 때 살려고 남겨두셨고, 이제 CLS 300D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요즘에 뭐 디젤 뭐 선호도가 낮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되지만 이게 연비 뒤지거든요. 연비가 리터당 한 15km 나와요. 더 잘 나옵니다 솔직히. 그리고 디자인 예쁘죠. 연비 잘 나오지. 그리고 4기통 디젤은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번에 나온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654M 엔진인데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어서 초반에 움직임도 조금 더 민첩하고요. 일단 진동과 소음을 정말 많이 잡아낸 엔진입니다. 이 디젤도 거의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에 300D를 사는 게 굳이 나쁜 선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디젤 뭐 이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300D가 아니라 이제 450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450은 서스랑 옵션이랑 이런 게 좀 많이 차이가 지금 있거든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얘는 그냥 일반 스탠다드 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450부터는 에어 멀티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많아요. 가격은 한 1억 1200만 원, 450과 300D 비교하면 한 1000만 원 중반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 차도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15달 풀렸나? 정말 극소수로 풀린 차량들 중에 하나입니다. 차주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도로 다니다가 만난 적 있냐고. 차 한 대도 없대. 이거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다 이전 세대 CLS지 페이스리프트 된 CLS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좀 진짜 아쉬워요. 요 휠인데, 요 휠을 거의 대부분 요즘에 나오는 벤츠에 달려 나옵니다. 휠 인치가 작은 인치는 아니에요. 19인치인데 뭔가 18인치 정도로 보이지 않나?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림 있죠. 휠 안에 이 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휠이 작아 보여요. 작은 휠은 아닌데. 요것도 근데 나름 AMG 휠입니다. 의심을 해보자면 지금 많이 써서 좀 이렇게 싸니까 이걸 좀 껴줘. 근데 이게 비싼 휠이긴 합니다. 여기 이제 07년식 뭐 07, 08 때 요거 이제 AMG 휠로 해가지고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디자인의 휠인데, 요 위 림이 생기고부터 좀 선호도가 낮아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게 그러면 림이 좀 이렇게 왜 안으로 들어갔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기의 흐름, 연비의 향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 휠 림을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썰이 있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딱 내 옆 라인이랑 비슷하지 않냐? 뭔가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 이 C필러 라인이 댐져요. 요게 좀 쿠페처럼 날렵하게 되어 있다라서 쿠페형 세단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라인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 차의 또 하나의 특징은 프레임리스 도어. 요게 이제 스포츠카에 이제 많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CLS를 보면은
되게 젊은 그런 차입니다. 요 CLS랑 많이 비교하는 게 원래 E클래스 있어요. E클래스. 근데 E클래스보다는 이 CLS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이 비싼 금액을 주고 지불하는 게 남들과 다른 개성과 스타일리시하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이거 막힌 거요? 아, 이거는 뭐 당연히 막히죠. 이 머플러 팁 막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CLS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점을 찾아내려고 지금 막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이 정도 가격에 이만한 차가 거의 없어요. 근데 되게 진짜 심플한 차이긴 합니다. 뭐 이만한 게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그 넓지는 않아요. 근데 이전보다는 좀 많이 넓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벤츠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럭셔리하고 뭔가 고급스럽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트렁크가요, 뭔가 좀 경박스럽게 빨리 열리지 않냐? 닫히는 거 봐. 아, 뭔가 경박스러워. 이러면 안 되거든? 뭔가 부드럽게 천천히 내려간다든지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데 뭔가 그 경박스럽게 이게 차가 움직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CLS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뒷좌석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타다 보면은 혼자 타진 않잖아요. 뒷좌석에 사람도 태우고 뭐 같이 놀러 가기도 하는데, 이 CLS가 레그룸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레그룸은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모르게 이제 CLS 타면은 답답하다는 느낌 많이 드는 이유가 이 등받이가 거의 이렇게 거의 좀 많이 서 있고요. C필러가 누가 봐도 쿠페처럼 이렇게 날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게 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답답합니다. 창문을 내려도 뭔가 답답하잖아. 창문이 좁진 않아요, 실내가. 하지만 그 시야적으로 뭔가 답답해, 갇혀져 있는 듯한. 이 창문이 다 내려가 가지고 좋긴 한데 뭔가 좀 창문이 조그만하죠.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또 하나 불편한 게 온도를 이제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그 온도가 없어요, 여기. 그리고 C타입, 요거는 이제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 변속기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되게 답답해요. 이 부분 많이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레고룸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타고 내리기가 힘들어. 뭔가 좁고 신발 맨날 걸리적거리고 타기도 힘들고 막 여기 맨날 부딪히고 이러니까 답답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트의 재질도 얘가 5명이 탈 수는 있지만 4명만 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차라고 보시면 돼요. 뒷좌석은 절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수납 공간이 조그맣게 따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실내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바로 이 핸들이죠. 이 핸들이 AMG 핸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차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계기판이나 이 UI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CLS를 보면서 그냥 많이 바뀐 거 아니다, 그냥 조금 그냥 부분적으로 변경된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소하게 바뀐 부분들이 아마 실오너 분들에게는 크게 작용되지 않을까, 크게 바뀐 부분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핸들과 이 UI가 굉장히 시원시원해졌어요. 특히 보면은 이 터치 반응도 정말 빨라졌고요.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시스템에 요 디자인 스타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클래식, 요거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계기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썼었던 클래식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고, 스포츠, 이런 식으로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들어오는 계기판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계기판이 이전보다 조금 더 훨씬 더 커지고 색감이 좀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원해진 느낌이랑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쭉 이어져 있고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서 눈에 좀 많이 들어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바뀌어 있는 거는 요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요거 보면은 벤츠 S클래스처럼 투톤 컬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멀티 컬러 있죠. 이런 식으로 레드문 이제 우리도 있잖아. 있죠. S클래스에도 투 컬러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송풍구라든지 이 대시보드 하단, 그리고 이쪽 도어 트림 부분에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밤에 보면 또 기가 막히게 예뻐요. 그리고 무엇보다 터치 반응도 되게 빨라지고, 이런 부분은 이제 벤츠를 타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좀 편한 부분인데, 여기 좀 아쉬운 부분들도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원래 벤츠 하면은 이 대시보드 송풍구 밑에 뭐가 있어요? 시계 있죠. 아날로그 시계 있어요. AMG 같은 경우에는 이제 IWC 요거 들어있는데 요거 빠집니다. 요거 차주님도 몰랐대요. 뭐 리뷰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가 빠져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계가 빠지고요. 또 한 가지는 차주님한테 듣고선 저도 처음 알았어요. 보통 이 가죽 컬러의 색깔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뭐 추가 비용은 내는 경우는 있지만 핸들 디자인이 바뀐다는 얘기는 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CLS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 가죽 컬러가 이 검은색이나 혹시 이제 그 레드 색상 있어요. 그런 같은 경우에는 요 AMG 핸들이 들어가는데 브라운이나 베이지로 색깔을 바꾸게 되면요, 요 AMG 핸들이 아니라 기본 핸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가격인데 시트 컬러 가죽 색상이 바뀌는 걸로 핸들 디자인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 안 되고, 요 키 디자인 좀 아쉽더라고. 요것도 이제 S클래스처럼 뭔가 신형 키 디자인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근데 요거 그 바꾸는 거 얼마 안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바꾸셔도 돼요. 근데 참 순정이잖아요. 뭐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나름 딱 이 앞에만 두고 보면요, 뒷좌석 진짜 빼고 앞에만 보면 S클래스 못지않은 그런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파노라마 선도 못 빠져 있긴 한데 요거 잘 안 쓰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불편한 게 송풍구의 각도가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뭐 이쪽 왼쪽으로 돌렸을 때는 운전자, 우측으로 했을 때는 뭐 조수석에 탄 분들의 각도로 이렇게 송풍구가 좀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아래로 만약에 송풍구 위치를 하면 바람이 밑으로 안 옵니다, 각도가. 이런 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죠. 근데 그 외로 주행감만 놓고 보면은 이 CLS300D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야, 겉모습만 예쁘고 운동 성능 같은 경우에는 야 4기통 디젤이 뭐 얼마 대단하겠어 생각이 드는데, 요 세팅이 생각보다 나름 쫀쫀해요, 실제로. 그 시트 포지션이 이 CLS가 겉모습만 스포티한, 뭐 겉모습만 쿠페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트 포지션 자체도 되게 낮아요. 낮고 딱 운전석에 앉으면 스포츠카에 내가 타고 있는 듯한 그런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CLS를 처음 타보신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와, 이거 세단인데 이런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 이거 스포츠카 타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든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를 노리고 애초에 만든 거예요. E클래스와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외관의 디자인도 당연히 다르죠. 처음에 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큰데, 근데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그리고 실내 딱 타면 E클래스랑 완전 다른 차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딱 시트 타보면 느끼죠. 이 CLS의 또 매력은 주행에서는 연비가 리터당 15km 이상 나오는 훌륭한 연비를 일단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비가 진짜 잘 나오니까 그냥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딱 실내 탔을 때, 물론 이 차가 새 차예요. 진짜 그냥 거의 주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따끈따끈한 새 차이긴 한데, 소리 어때요? 소음 조용해요. 겁나 조용하지. 가솔린 같아. 이게 원래 다른 브랜드의 4기통 디젤이면 되게 시끄러워요. 달달달달달달 이런데, 벤츠가 이번에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집어넣으면서 그런 좀 시끄러운 소음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어요. 진동이나 소음 부분에서 조금 많이 조용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지만 물론 새 차이기 때문에 이게 키로수가 좀 늘어나고 연식이 좀 오래되면 아무래도 소음이 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많이 조용해졌다 라고 전 생각이 들고, 움직임도 이 악셀을 밟았을 때 그 초반 움직임이 굉장히 경쾌해요. 그러니까 디젤 특유의 그 토크감도 물론 한 몫을 하지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경쾌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도심에서나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 이제 답답한 느낌은 거의 안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60마력대, 뭐 50토크, 뭐 이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도심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면은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로백도 뭐 6.4초면은 나름 훌륭한 거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일단 450 이제 직렬 6기통 가솔린 모델인 450 같은 경우에는 가변 배기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이 CLS 300D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움직임 자체에서는 컴포트 모드보다는 훨씬 더 쫀쫀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팔방미인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CLS라고 생각이 들어요. 450도 굉장히 좋지만 현실이잖아요. 유지비나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300D 모델을 구매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실제 이렇게 딱 주행을 해보면 컴포트 모드보다 이 RPM 올라갔을 때 그런 배기음 이런 부분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무엇보다 제가 놀랐던 부분은 악셀과 브레이크의 그 압이 있잖아요. 이 느낌이 컴포트와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 차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엄청 뭐 많이 난다라는 보다는 어쨌든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아 내가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달리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어필을 하고 싶어요. 이게 각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차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1억 미만의 차들이 이런 좀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 CLS 300D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해가지고 나름 운전의 재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타고 다니기 재미난 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승차감도 많이 딱딱해지고요. 여기 모두 바꿨을 때 운전자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좀 차이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일단 RPM을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배기음이랑 승차감 그리고 악셀과 브레이크의 그런 딱딱함 이제 밟았을 때 좀 묵직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 그리고 스티어링 그러니까 핸들의 그런 좀 묵직한 움직임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아 내가 지금 좀 달리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받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모드의 변화가 좀 약한 차들은 되게 좀 미지근해요. 그냥 이제 가장 간편한 게 세팅으로 RPM만 그냥 좀 고RPM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모드가 있거든요. 네, 이 CLS는 되게 이런 모드에 대한 변화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심에서 타고 다니기엔 딱 이 정도 스펙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그냥 조금 더 고스펙을 원하시는 분들은 450 가솔린 모델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보태보태병 들어가서 이제 좀 더 이제 원하면은 CLS 53AMG 요것도 괜찮거든요. 6기통에 이제 퍼포먼스 훌륭한 그것도 노려볼만 합니다. 자 내려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야 진짜 젊은 이 오너분들이 타고 다니기엔 이만한 차가 사실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비쌀 수 있는 가격인데 요 정도 가격에 이만한 차를 찾아보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좀 더 나이 먹잖아요. 타고 싶어도 못 사요. 애기 생기고 결혼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파몰에서 하이엔드 방향제죠? 토시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기사의 스피커를 닮아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뿌려주시면 발향이 됩니다. 프레이브 방향제는 총 4가지의 컬러, 이거는 룸미러형 방향제인데 코코 방향제가 2개가 들어가서 발향이 정말 셉니다. 룸미러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참 고급스럽고요. 본체와 밴드를 따로 색상을 조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만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 할까? 저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브리즘에는 송풍구에 이렇게 꽂는 방향제인데요. 본체와 조합을 할 수가 있어서 나만의 방향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트로 구매를 해주셔도 고급스럽고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파몰에서 준비한 출시 기념 이벤트 방향제 하나 구매 시 1개의 리필 킷이 들어가는데요. 우파몰에서는 하나를 더 드립니다. 얘도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이벤트 혜택을 받아보세요.